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센 조성선입니다. 지난 시간 제3강에서 강충인 박사는 산업혁명의 발달과 인류의 발달을 살펴보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제4강에서는 4차 혁명 시대에 우리의 학교 현장이나 대학에서 어떤 교육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세계 유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팩트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특히 무크 교육이나 멘토링 학습 방법, 그리고 융합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도 심도 있게 강의해 주십니다. 그럼 강충인 박사님의 제4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전략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사고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고하고 이 사고하고는 틀리죠. 근데 글자는 같잖아요. 글자만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용도 같아요. 사고 치는 놈이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력이 뛰어나요, 그게. 근데 문제는 사고를 치고 지가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미국은 미레놀마 대학은 바로 그런 대학으로 이게 후발 대학인데 미국의 최고의 대학, 명문 대학으로 부각됐어요. 취업률이 하버드나 스탠포드 대학보다 높습니다. 신설대학인데. 왜 어떻게 가느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시스템으로 다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바로 올바른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미꾸라지 한 마리 되는 거 꼭 한국 사람만 있어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이 찬정성 DNA를 갖고 있어서 그래. 이건 유대인도 갖고 있지 않은 DNA 구조가 하나 있는 유전인자 속에 하나인데, 이 생명 외국의 학자들이 명명해 놓은 겁니다. 한국 사람이 유대인도 있지 않은 뛰어난 DNA가 있는데 뭐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걸 창조성 DNA라고 명령을 했어요. 생명공학자들이 외국에.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뭐요? 유대인보다 뛰어난 창조성 DNA를 갖고 있다는 걸 외국 학자들이 인정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노벨상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이런 교육 프로세스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잘못돼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교육도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바뀌어야 된다. 바꾸기만 하면 노벨상 아마 우리가 뭐 싹쓸이 해올지도 몰라요. 왜? 남들이 보지 못한 걸 우리 한국 사람은 보고 남들이 생각 못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회가 장사판으로 한다는 걸 아무도 생각 못하는데 한국 사람이 이걸 판을 깨놨어. 장사판으로. 그래갖고 여기가 지금 희석돼 있어요. 지금. 이런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그 교육이 바로 이 교육이 무엇을 가리키는 교육이냐? 팀워크를 가리킵니다. 5명에서 7명의 팀을 짜주고 그냥 짜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역할론. 그런 뜻에서 이런 팀을 짜서 하더라고요. 피아노 4사람이 들어도 낑낑매죠. 그리고 잘못하면 다치죠. 2사람이 간단하게 들 수 있습니다. 신나게 하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어떤 무게가 됐든 간에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게 계단이고 뭐고 쉽게 끌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더 무거울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 어마하게 무겁거든요. 이거 앰프라. 서로 상대편 거를 자기가 모으는 겁니다. 이게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죠. 지식을 가리키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 이런 것 사원평가할 때 인성의 기본티인데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인성이에요. 단순하게 가리키는 게 인성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 보니까 협동정신 뭐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배려 나름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배려하고 상대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중.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은 걸 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가를 서로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들어야죠.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조금 듣다가 자기 얘기하니 그거 그렇다고 그만둬. 그건 내가 더 잘해.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죠. 언더스탠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듣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같아.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교육이에요. 인내의 교육이라는 거죠. 바로 협동의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게 바로 협동. 그러면서 어떻게 융합할 건가 하면서 협동과 융합에 동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단순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건 상상이에요. 몽상이에요. 실질적인 상품 가치를 못 만든다 이거죠. 이게 바로 뿌리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70분 때 쓴 책인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학은 암기 아니라 EA 대화 토론 커뮤니케이션엔 그런 토론이었는데 미국의 대학이 참 그랬어요. 대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졸업장 학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리얼 타임으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교육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교육은.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교육 방법이 바로 무크예요. 무크. 이게 이제 무크 교육은 미국의 이제 무크 교육은 하버드 대나 무슨 대학의 명문 최고의 교수진을 짜갖고 강의를 딱 그러니까 인터넷 강좌입니다. 이거 딱 오려면 한 강좌에 보통 10만에서 전 세계에서 신청하니까 10만에서 15만씩 클릭해서 들어와서 신청을 해요. 근데 졸업할 적에는요 8,000명이 안 됩니다. 3,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1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신청을 해갖고 마지막 수료했을 때 최고의 학생이 누구냐? 미국 하버드 출신. 이거 하버드 학생들도 들어와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학생들도 무크 교육에 들어와요. 너무 질이 좋기 때문에. 예. 근데 2년 전에 여기 최고 학생은 바로 몽골 학생이었어요. 예. 이게 세계의 변화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대학, 이 무크 교육이나 미르네바 이쪽에 특히 프랑스의 최고 명문 대학으로 뜬 게 바로 에꼴 42 대학입니다. 에꼴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서 이건 학교라는 단어라고 해요. 전 프랑스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프랑스는 이제 번호로 나가는 게 주로 많이 있으니까 42 대학이 인터넷에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한 분들이 듣는구나, 뭐 하는구나. 특히 교수들 강의할 때 보면은 딱 견적이 딱 나옵니다. 하나같이 딱 짜려보고 이렇게 다리 흔드는 사람부터 열십자를 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애들은 뭐냐 기록하는 정도 걔는 기록 아니야. 핸드폰 꺼내갖고 앞에서 강사 얘기 실시간으로 검색 다 해요. 예. 그래갖고 실시간으로 검색한 거 가지고 나중에 저는 여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뭔 얘기예요? 뭔 얘기해달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준비 안 된 사람은 황당한 거죠. 이게 시대의 변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가르치기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재밌다고요.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데 준비 안 됐으면 황당한 거죠. 암기 다 탈퇴하고 이제는 체험과 경험. 모든 평가 시험은 없습니다. 평가 시험은 없어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에꼴 42 대학은 특징이 있어요. 교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교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교수는 있는데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요. 교수는 있어요. 가르치는 학과 담당 교수가 자기가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멘토 학습을 하는 거죠. 멘토는 코칭 역할만 했는 거예요. 멘티. 또 하나 시험이 없습니다. 이 대학. 또 하나 강의실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캠퍼스 전체가 다 강의실이에요. 이게요. 지금 신생대학이 따끈따끈한 대학이에요. 진짜. 근데 세계 최고의 기업 구글, 페이스 막 이런 데에서 얘네들 전부 스카우트가 왔어요. 얘네들. 예, 그게 바로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겁니다. 바로 무크 이런 스탠퍼드 이런 대학 대학은 프로젝트 수업. 이 프로젝트는 바로 융합교육이에요. 융합교육. 그게 바로 융합교육의 꽃이 바로 IP 인터넷이라는 지식이라는 게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지식이라는 교육입니다. 지식재산이라는 게 지식재산.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가질 건가. 이게 지금 그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싸우는 거고 요걸 조금 알아가지고 바로 일본 걔네들이 요거 조금 써먹는 게 걔네들은 잘못 짚었어 지금. 헛다리 짚었다고 이제 좀 두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
미국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본이. 그리고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보다 앞서 있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초적인 기술은 한국이 일본을 못 쫓아갑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그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품 만들어는 한국이 앞서갔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일본은 경쟁력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로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그게 바로 공생공존의 사회, 국제적인 라이프 사이클이기 때문에.